취업 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 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참 명칭부터 재미가 없죠. 또 기계설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이쪽 관련 공부를 했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취업 내용인 것 같은데 비전공자들도 얼마든지 비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취업 내용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요약해 드릴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기계설비라는 것 자체부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용어가 좀 딱딱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설비라는 것은 영어로 퍼실러티인데 장치, 조금 규모가 있는 기계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작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건설 공사 현장에도 기계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다른 예로 건설을 했으면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물 내에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기계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조장치라든지 요새는 태양광 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기계 설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이걸 직접 다루는 기술자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자들이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이제 기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 설비 기술자. 근데 그 기술자 중에서 유지 관리자라는 안전과 관련된 직무는 국가에서 의무로 정해놨습니다. 이 선택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히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 설비에는 무조건 유지 관리자가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간단하게 이제 기계 설비는 무엇이고 유지 관리자는 무엇인지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의무라는 말은 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기계설비법입니다. 이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자세히 봐야 돼요. 취업에 관심 있으신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이 시행령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구글에서 기계설비법 검색하면 이렇게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재미없는 내용이긴 한데 총칙, 기계설비법이 왜 필요하고 이게 무엇이며 이런 내용들이 쭉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앞에서 제가 사용했던 기계설비 기술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기술자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내려놨어요. 뒤에서 이어질 건데 이제 기계설비를 다루는 기술자는 이 정도 역량을 갖춰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 자체도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범위의 1번은 일단 자격증부터 시작을 해요. 기술사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이런 기술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기계설비 기술자라는 거죠. 기계설비 기술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기계설비 기술자 중에서도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따로 떼어서 자격을 정해놨습니다. 유지 관리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무예요. 앞서 예를 들었던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완성된 건축물 내에 있는 기계설비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건설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건축물이라는 것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이 기계설비법 내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화 내용인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어떤 레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술자라는 것은 결국 경력, 핵심 아니겠어요? 경력과 갖고 있는 자격에 따라 맡을 수 있는 기계설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나뉘고요. 당연히 책임이 더 높은 거겠죠? 같은 책임이더라도 이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초급이 가장 낮은 거고요. 이 각 급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증 및 실무 경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급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관련된 산업기사를 갖고 있어요. 이 산업기사만 갖고 있으면 추가로 13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급수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기계 설비의 규모가 다른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특급 중에서 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있는데 마지막에 특급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건축, 시공, 뭐 설비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건축 경력 수첩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내가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받은 어떤 수첩, 그것이 특급이다 라고 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자 업무는 일단 보조 또는 초급부터 해서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요. 이 초급 유지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이 자격증을 아무거나 따서는 안 되겠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겠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출하려는, 그러니까 취업하려는 분야에 따라서 또 맞는 자격증이 있어요. 또 그 자격증도 뭐 앞서 살펴봤듯이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로 나뉘는데 기사를 따는 게 맞고요. 특히 비전공자는 기사부터 따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전공자는 또 어려운 게 기사를 바로 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력이나 학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전문 학습 플래너인 저에게 또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5분을 더 넘겼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